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대기업에 다니고 있거나 맞벌이로 돈을 많이 벌고 있거나 전문직 부부 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많이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이런 가정에서의 이혼의 원인은 제일 많아요. 이런 경우에 이혼하는 케이스는 그 사안을 보면 굉장히 처절해요. 와, 이렇게까지 견뎠어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먼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쪽만 돈을 많이 버는 경우, 그리고 양쪽이 맞벌이로 돈을 많이 버는 경우,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게 이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에 접근하기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맞벌이 하는 가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두 명이 맞벌이를 하고 있고 둘 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 일단 소득이 많죠.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고 처음에 신혼 때는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만족할 만한 신혼집을 구했고, 그 다음에 신혼 가전 다 빵빵하게 들어가 있고, 원하는 곳으로 신혼여행 다녀왔고, 그다음에 예물이랑 이런 거 다 서로 원하는 만큼 다 서로 간에 해줄 수가 있었겠죠. 원래 혼자서 벌었었는데 양쪽이 같이 벌어서 같이 모으니까 어때요? 갑자기 자산이 막 마구마구 쉽게 늘어나는 것 같고, 아, 이제 내 인생 뭔가 장밋빛, 이제 뭔가 다 잘 될 일만 남아있어. 게다가 뭐 한 번씩 상여금 나온다 그러면 나도 받고 너도 받고, 양쪽 상여금 다 합치니까 1년에 보너스만 1억이 넘네? 막 이러면서 역시 대기업 커플이 최고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아이 출산하고 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는 혼자서 저절로 자랄 순 없잖아요. 처음에는 양쪽 다 서로 뭐 돕고 열심히 육아에 같이 뭐 분담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나요? 현실적으로는 누군가는 더 많이 분담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는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문제, 나 너 버는 만큼 벌잖아. 근데 육아에 대해서는 왜 나한테 다 짊어지라고 해? 왜 우리 집이 더 많이 책임을 져야 되지? 왜 내가 더 많이 에너지를 써야 되지? 특히 맞벌이 대기업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었던 반반 결혼, 그게 여기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은 같이 버는데 애는 왜 내가 키우냐? 이렇게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자분들이 더 많은 불만을 가져요. 왜냐면은 결국 애기 낳으면은 애기는 엄마를 찾고, 엄마가 아무래도 육아휴직하면서 애를 전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고 나서 육아휴직이 끝나도 애는 더 엄마를 찾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돈은 같이 벌고 나도 같이 뭐 많이 하고 있는데 왜 너는 도와준다고 이야기를 하냐? 너도 같이 해야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런 결혼의 형태가 처음에 시작부터 반반이었고, 내가 손해를 봐야지의 생각이 별로 없었던 그런 류의 결혼이 많단 말이에요. 어딘가에서 손해를 누군가 본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그만큼 아까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감정이 안 좋아져요. 감정이 안 좋아지면 예쁜 말이 안 나갑니다. 예쁜 말이 안 나가면 이제 상대도 그 얘기를 듣고 왜 말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라고 하면서 서로 막 싸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거저걸로 온갖 걸로 다 싸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맞벌이 가정에서 둘 다 돈을 많이 버는 가정에서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쪽만 돈을 많이 벌고 한쪽은 전업이다, 이럴 때는 어떨까? 이 문제가 똑같이 일어나도 이혼으로 가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아까 같은 불화로 인해서는 본인들이 이혼을 한다라고 해도 양쪽 다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아이를 누가 양육을 하던 간에 어떻게든 양육비도 상당 부분 받을 수 있고, 또 양육비를 받는 입장에서도 돈을 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이 키우고 혼자 살아가고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데 한 사람은 경제적 능력이 거의 없다, 전업주부고 완전 남편한테 맞춰서 살았다, 그리고 아이 육아만 전담을 했었다, 이런 경우에는 당장 이혼하면 어떻게 먹고 살지? 지금 내가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였고 아이들 학원비가 얼마였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쪽이 전업주부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누구랑 살고 싶어 해요? 전업주부랑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 양육자였던 엄마가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키워야 되는데, 그럼 당장 지금 살고 있던 집을 줄여서 나가야 되고, 양육비로 한 달에 400만 원 쓰고 500만 원 쓰고 600만 원 쓰고 이렇게 하다가 받을 수 있는 양육비, 그 양육비 산정 기준표 보니까 헉, 이거는 300만 원밖에 안 되네, 200만 원밖에 안 되네,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아이들 학원비 어떻게? 그러면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지금 요 환경에서 자라는데 요 환경으로 데려가서 키우는 게 맞는가, 이 고민을 하게 돼요, 전업주부인 엄마는. 그래서 남편이 아주 잘못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 클 때까지는 좀 참아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쪽이 일방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경우에는 이혼할 확률이 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혼하는 케이스는 그 사안을 보면 굉장히 처절해요. 와, 이렇게까지 견뎠어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당연히 바람 폈고, 당연히 폭력 있었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생활비를 준다 안 준다 이런 것들 엄청 많았고,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이런 가정에서의 이혼의 원인은 사실은 불륜이 제일 많아요. 단순 외벌이 말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대기업 맞벌이 부부가 버는 것만큼을 외벌이가 버는 케이스잖아요. 그 정도를 번다는 건 뭐 예를 들면 생활비를 한 2천만 원씩 줄 수 있는 지위 이런 건데 일반 직장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사업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원래 밖에 나가서 새로운 사람 만나기도 많이 만나고 그런 유혹도 많아요. 돈이 많으니까. 그럴 기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불륜이 굉장히 잦아요. 와이프도 어느 정도는 알고 넘어가 주기도 하고, 왜냐면 현재 이 생활 수준이나 뭐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자기가 이혼을 한다고 해서 더 나은 삶이 보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참고 그렇게 해왔던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이혼을 해서의 삶이 더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참고 참다가 첫 번째 불륜, 두 번째 불륜, 세 번째 불륜까지 참았는데 네 번째 불륜은 도저히 못 참겠다 뭐 이런 케이스도 있고, 이번에는 상간자가 자기한테 직접 연락이 왔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혼인 기간이 꽤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요즘에는 재산 분할 관련해서 예전보다는 그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더 많이 인정해주기도 하고 혼인 기간에 따라서 많이 올라가는 측면도 있고, 국민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수급 청구할 수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혼 이후의 삶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을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양쪽 다 맞벌이로 돈 많이 버는 경우 외에 한쪽이 돈을 아주 많이 벌었을 때도 사실 이혼의 가능성은 좀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이혼하시는 분들이 많고, 대부분 사유는 불륜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불륜은 결국은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예, 기회와 빈도, 그리고 그 기회와 빈도를 만드는 게 돈과 시간입니다. 대기업 다니고 있는 맞벌이 부부들 이혼을 많이 안 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화가 생겨서 결국 이혼을 선택하는 그런 부부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영상에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도 저럴 수 있겠어 또는 내 이야기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이혼을 시키는 것만이 아니고 방어를 하기도 하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내가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원만하게 계속 이어가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최영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